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일정이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최다선 의원인 6선 조경태 의원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먼저 정치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영남지방 산불 얘기요. 이게 지금 다행히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이 서로 남 탓하기 바쁘다 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상임위가 산불 관련 농해수위 소속이신데 이 예비비 삭감 문제를 놓고 최근에 벌어진 여야 간 책임 공방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혼란만 초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재난구역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그 지역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충분한 그 보상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예. 아마 이 시간에도 그 이재민들께서는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실 텐데 그 삶의 터전을 복구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정치권에서 좀 더 펼쳤으면 좋겠고요. 예. 또 앞으로도 이러한 재해들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후 약방문식의 어떤 그런 정책보다는 사전에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또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낼 필요가 있고요. 또 산불과 관련해서는 신속히 그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헬기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장비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불 감시원들이 계시는데 이 산불 감시원들을 좀 더 많이 좀 지원하는 그런 지원 강화를 통해서 사전에 이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한미 의원연맹 회장이시잖아요. 외교 관련 질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미국이 최근에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 뭐 이 문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틀 뒤면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도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이 좀 큰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민간 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마도 미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민간 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한미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어쨌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뭔가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한 달쯤 전에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또한 이번 주에 주한 미 대사 대리를 만날 계획이고 그리고 산자부 장관과도 만나서 국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또 지금 미국의 어떤 센 저런 압박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하게 좀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좀 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이게 지금 미국 이 트럼프 정부가 막 출범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래도 대통령이 자리에 없으니까 이게 외교 공백이 좀 너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국에는 좀 리더십을 발휘할 좀 대통령이 거의 부재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예. 그러한 위기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위기 상황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여야가 좀 더 의원들이 좀 더 무겁게 이러한 내용들을 좀 바라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는 일단 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어떤 제 소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외교 관련된 거예요, 의원님.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에 무인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 이거로 지금 논란이 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 지난주에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의 담당 국장을 국회에서 만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고민을 했거든요. 예. 결국은 이렇습니다. 2020년도쯤에
서해 구조물이 중국에서 설치한 것이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 작년 5월에 또 두 번째가 또 구조물을 설치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거든요. 예.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남중국해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필리핀과 아주 극렬하게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이 인공섬을 중국에서 설치하면서 자신의 그 영유권으로 주장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봤을 때는 이번에 서해 중국의 구조물 사건은 제2의 남중국해 사태로 번질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그런 도발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그냥 주의나 경고, 규탄에만 그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나라도 맞대응할 수 있는 고정식 구조물을 저는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써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정치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이 한덕수 총리가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거든요. 결국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아서 요 교착 상태를 계속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게 제2의 계엄을 획책하는 거고 대통령의 복귀 음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듣는 순간 예. 또 지나치게 또 야당이 그런 또 국민들이 좀 듣기 불편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 표현을 좀 너무 거칠게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듣기에는 좀 상당히 거북하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권에서 좀 더 유한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다만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일단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좀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헌재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그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저는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행정부든 사법부든 제발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업무를 바르게 저는 수행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에 따라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여야가 항상 보면은 한쪽에 자기들의 어떤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편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 헌법재판관이 9인으로 원래 구성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보면은 국회 몫이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 몫이 3명이 있고 또 대법원에서도 3명이 하고 이렇게 333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예. 말은 뭐냐면은 어쨌든 각각의 어떤 어떤 지분을 줌으로써 예. 구성되어 있는 어떤 형태이지 이것을 내 마음에 딱 들고 안 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상대편의 어떤 편을 예. 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국회에서 임명을 했으면 예. 행정부가 존중해 나가야 되고 예. 또는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예. 저는 상권분리 정신을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지금 헌재 선고가 좀 지연되고 있는 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요거 인용 6명에 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영배 권한대행의 선고에 못 잡는 거다. 그 얘기는 대통령의 기각과 각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의원님 말씀대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그러면 인용의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균형이 확 깨져버리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 그 헌재에서 어쨌든 그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 예. 혹시 못 들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헌재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가 존중하지 않습니까? 오. 그러면 이것을 예. 우리가 상권 분립 정신에서 봤을 때 정치권에서는 이 유불리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이라든지 유불리 따질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예. 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그 찬성을 했던 의원으로서 예. 그 제가 우리 정당의 유불리를 따졌으면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예. 제가 틀렸습니까, 사회자님?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떤 말씀이신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부라 정권이라도 예.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찬성할 수는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예.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죄송합니다.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은 줄 탄핵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민의힘은 이거를 내란죄로 고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세요? 여권 최다선 의원으로서. 제가 앞서 우리 산불에 대해서도 여야가 그렇게 정쟁하고 하는 모습 국민들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제발 정치권에서 여야는 정신을 좀 차리고 예. 아무 말이나 그렇게 내뱉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는 얘기들을 자꾸 내뱉는 모습들 예. 결국은 정치권 그리고 국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이것을 듣고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예. 지금 여야의 그 말의 표현을 빌리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무정부로 가자는 그런 거와 다르겠습니까? 예. 여야는 정신을 가다듬고 오로지 국민을 생각을 하고요. 예. 국정 안정을 시키고 또 지금 이 미국발 이 위태로움을 또 중국발 위태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야당에서 나오는 국무위원 줄 탄핵, 국무회의 무력화, 요것도 비현실적인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원님. 그렇게 가자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를 없애자는 거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결국 무정부로 가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 일을 누가 합니까? 예. 자, 일을 누가 일을 그럼 국회에서 한다는 말을 그분들은 하신다면 결국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삼권 분립, 예. 입법, 행정, 사법의 어떤 삼권 분립 정신, 즉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돼버리는데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 헌재의 결과를 차분히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위원정당 심판 제소 민주당을 또는 의원 총사퇴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지 마시라고 좀 전해주시고요. 예. 그 의원 사퇴한다면 본인들만 사퇴하면 되잖아요. 본인들이 사퇴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자꾸만 그러면 사법부를 행정부를 입법부를 다 없애자는 그 뜻인데 지금 현재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이 부분도 지금 국민들께서 너무도 마음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국정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각자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여든 야든 지금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걸 조금 알면서도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런 진단이신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결국은 아마도 저희가 지금 이제 22대 국회지 않습니까?
21대 국회 때부터 이런 조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결국은 지나치게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정당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그런 행복이고 모습이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정치를 배울 때 예. 나한테는 엄격하고 상대한테는 관대하라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통합의 정신이라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정치권의 모습은 내한테는 관대하고 상대한테는 엄격한 이런 아주 이중적이고 분열적인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정치권에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정치권에 조금 더 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도자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조금 더 스스로가 좀 되돌아보고요. 조금 그런 쪽에 대한 정치적 그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